3000m 장애물 달리기 선수 제네비브 그렉스는 도쿄올림픽 여자 3000m 장애물 달리기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장애물을 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가 부상을 입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총 11,315명의 운동선수 중 9%가 적어도 한번 부상을 입었고 4%는 적어도 한번 질병에 걸렸습니다. 최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 히달고 파리 시장이 생강에서 수영할 거라고 선언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생강에서 수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생강이 수영을 해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달 뒤에 개최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철인 3종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이 101년 만에 생강에서 개최되는데요. 파리시는 생강 수영 경기를 위해 거액을 투자해 수질 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생강은 여전히 물빛이 황갈색인데다가 비정부기구 스프라이드 재단이 올해 초 14개의 샘플을 검사한 결과 제정균, 장구균 등이 수영 적합 기준치를 초과해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염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생강에서 개최되는 수영 경기처럼 파리의 유명 관광지에서 다양한 야외 경기가 개최됩니다. 에펠탑 광장에서는 비치 발리볼이 개최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근대 5종과 승마,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인 프랑스 오픈이 열리는 스타드 드 롤랑가로스에서 테니스, 앵발리드에서 양궁과 마라톤, 폼 알렉산드로 3세 다리에서 마라톤, 수영, 철인 3종이 개최되는데요. 관중과 시청자 입장에서는 파리의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라는 쉽게 볼 수 없는 멋진 광경을 선사하겠지만 선수들은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냉방시설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기로 악명 높은 파리에서 심지어 지구온난화로 최근 몇 년 새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진 파리에서 가장 더운 7, 8월에 야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고온 속에서 경기를 치르면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도쿄올림픽과 이전 하계올림픽에서 아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평균 기온은 32.2도로 매우 더웠으며 거기다 습하기까지 해 스포츠 활동에 아주 부적절한 날씨였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는 선수들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테니스 선수 다니엘 메드베데프는 남자 테니스 4강전 도중 더위로 인해 2차례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체어 엄파이어에게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를 끝낼 수 있지만 나는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카누 슬라롬 선수 마테이 베누스는 뜨거운 목욕탕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치 발리볼 선수들은 모래가 너무 뜨거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열사병에 걸린 양궁 선수 스베탈라나 곰보에바를 포함한 약 110명의 선수가 열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는 선수 기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라톤의 경우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아베베 비켈레가 세계 기록을 세운 이후로 단 한 번도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선수들의 체온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심박수가 더 올라가는 등 자신이 가진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더운 날씨에서 선수들은 100%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파리올림픽은 더운 날씨를 고려해 야외 경기를 오전 또는 늦은 오후나 저녁에 치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파리올림픽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 외부 환경 문제를 해결해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요? 3000m 장애물 달리기 선수 제네비브 그렉스는 도쿄올림픽 여자 3000m 장애물 달리기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장애물을 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2012 런던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 로마녀 66kg 16강에서 경기 도중 버팅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붓고 멍드는 부상을 입었지만 결승까지 올라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 데렉 레드몬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에서 햄스트링을 다쳤지만 쩔뚝거리며 계속해서 경주했고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처럼 올림픽 동안 상당수의 선수가 열사병 등의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을 입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메디컬 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부상은 1035건, 질병은 438건으로 총 11,315명의 운동선수 중 9%가 적어도 한 번의 부상을 입었고 4%는 적어도 한 번 질병에 걸렸습니다. 메디컬 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였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지난 2016 리오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부상 통계치를 보면 올림픽마다 참가 선수의 약 10% 정도가 부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부상 발생률도 하계올림픽과 비슷한데요.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부상 통계치를 보면 하계와 동계 모든 올림픽의 부상 발생률은 10% 내외로 선수 10명 중 1명이 다치는 높은 부상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준 높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도한 사용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스포츠의학 교수인 앤드류 코스가레아 박사는 역대 올림픽 부상
부상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올림픽에서 심각한 부상은 드물며 가장 흔한 부상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선수들은 기록 단축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과 관절에 많은 데미지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승부욕으로 인해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세게 무리한 동작을 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하고 다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스포츠 안전재단이 2019년 시행한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문 체육인이 다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반수에 가까운 48%를 차지한 무리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이 다치는 이유 1위 역시 47.1%를 차지한 무리한 동작입니다. 흔히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숙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쟁 상황에 놓이면 이기기 위해 평소보다 무리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치지 않아야 내일의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이 엔데믹 이후 개최되는 첫 올림픽이고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되다 보니 현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폭염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건 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무관중으로 개최돼 폭염을 겪은 관중은 없었지만 여러 대회 운영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열관령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기에 파리올림픽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 나서기 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4년간 누구보다 노력했을 선수들이 부상 없이 100%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100% 즐길 수 있는 파리올림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츠 안전재단 홍보대사로서 스포츠 부상과 안전사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작했는데요. 모두 스포츠 활동 시에 부상 조심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스포츠의 안전을 더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